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육친 사주를 보다 보면 육친 통변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육친 통변이라는 것 자체가 21간지를 5행으로 줄여가지고 통변을 하다 보니 좀 너무 실제 사주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한 간지마다 뜻하는 게 뭔지 그거부터 알아보고 육친 통변을 하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통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려고 하는데 청간은 추구성이고 지지는 현실이니까 사람을 살다 보면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자수부터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. 자수의 의미와 뜻과 이제 연월 일시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지는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수죠. 수고 해수하고 자수가 수의 기운입니다. 그리고 12지지 중에 첫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 첫 글자고 일양이 시생합니다. 일양이 생기고 해는 육음이에요. 그래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게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거를 가장 초점으로 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변화한다. 가장 큰 음량의 기준이 제일 먼저 바뀌는 기준이 자수입니다. 그 다음에 동물로 12띠를 보면 이게 쥐띠입니다. 쥐띠인데요. 우리 큰아들이 쥐띠인데 낮에는 쿨쿨 자고 밤에는 밤새 공부합니다. 그래서 왜 저러나 낮에 공부하지 밤에 왜 맨날 공부를 할까 학교 다닐 때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사주를 배우고 나서 보니 얘가 쥐띠다 보니까 밤에 눈깔 깜빡깜빡하고 반짝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띠별로 특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절기로 볼까요? 절기로 보면 제일 추울 때입니다. 일양이 시생하긴 하지만 인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. 가장 춥습니다. 초원 대한. 그러니까 1월달로 보시면 되고요. 양력으로. 그 다음에 시간을 볼까요? 시간은 11시 밤 11시 30분에서 그 다음날 1시 30분입니다. 어둠이 가장 깊을 때고 사람들이 가장 잠잘 시간이죠. 그 다음에 이 자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보통 자라고 하면 아주 작은 형태의 씨앗, 근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봄에 싹 틔우기 위한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수기 때문에 이 수는 지혜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수일관들이 보통 법조계에 많이 있는데요.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일관들은 특히 법조계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혜를 뜻하고,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뜻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, 일단 자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추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
자체가 신중합니다. 수일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이게 화일관들은 이게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먼저 저지르고 보는 경향이 많고요. 특히 접니다. 그 다음에 수일관들은 신중합니다. 깊이 생각하고 실천,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하지 섣부르게 뭘 펼치는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뭘 시작하거나 그런 부분은 약하고 겉으로 드러내질 않습니다. 이게 수는 이렇게 응축하는 기운이거든요. 이게 밖으로 발산하는 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드러내고 그런 실천하고 이런 기운인데 이 수기운은 오히려 이렇게 밖에 거를 이렇게 침잠시키는 기운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비밀 애정사가 많습니다. 여기서 보면 자의 시간이 밤이라고 했죠. 밤에는 깜깜합니다. 깜깜하다 보니 뭘 찾으려면 더듬죠. 더듬다 보니 내 여자 나 여자 다 더듬습니다. 그래서 애정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랑 비슷한 건데 지혜롭습니다. 이게 자수를 천간으로 올리면 개수입니다. 개수인데 이 개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해아를 귀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혜롭다랑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법관들이 많습니다. 법조계에 많이 있습니다. 개수, 수일관들이. 그 다음에 이게 수는 차가운 기운이거든요.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해자축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깔면 임신하기가 힘듭니다. 이게 조우가 안 맞아서 생명은 열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태어나거든요. 근데 해자축을 까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임신도 잘 안 되고 또 우울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은 철학, 종교, 예술 계통에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철학하고 종교 계통에 많이 있는데 이게 이 현실 세계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게 삶을 개척하고 이런 것보다는 깊이 파고들고 생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철학, 종교 이쪽 계통에 많이 있고요. 이 국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러시아가 왜 문학이 발달됐냐 하면 이 수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안에서 뭘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보다 화기가 강한 나라보다는 러시아나 이렇게 영국이나 이렇게 빛이 착착 오고 이런 활동하기가 불편한 나라들이 예술적으로 좀 예술, 종교, 문화 이쪽으로 많이 좀 발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인간도 어차피 이 지구에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기후나 조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자수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걸 왜 찍냐면 육체적으로 통변해보니 안 맞는 게 되게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 이게 재성이라서 신강한 팔자에 신유가 좋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운의 여자가 이 대운을 가다 보면 가부팔자라고 하거든요.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결국은 애정사가 있다.
이런 해석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통변이 가능한 거를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찍게 됐는데, 이 자수가 대운에서 왔을 때, 그 다음에 연월 일시에 그 자리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통변을 해야 되는지 그런 특성을 생각해 보시고 육신을 가미하시면 좀 더 프로다운 통변 역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일단 자의 정확한 뜻을 볼까요? 이게 제가 한문은 약해갖고 한글로 쓸게요. 이게 원 뜻은 모전기후 교환지지라고 합니다. 이 뜻은 뭐냐면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이제 육음에서 회수해서 자수로 바뀌다 보면 이제 음양이 음에서 양으로 이제 변환되거든요. 그래서 변화하는 딱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가 가장 큰 틀의 자수의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연지에 있을 때 그 자수의 의미, 그 다음에 월에 있을 때 자수의 의미, 일에 있을 때 자수의 의미, 신지에 있을 때 자수의 의미가 다 다른데, 이 연에 있을 때는 어떤가 유식선조라고 합니다. 선조가 유식했다 그런 뜻인데요. 왜 그럴까요? 자수는 모든 기운의 첫 글자입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조상의 뿌리 이런 의미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자수가 지혜다 보니까 이렇게 선조가 유식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, 월에는 그 필체 수려가 있습니다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가 미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미세하고, 예전에는 이게 수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 먹을 갈 때 물이 필요하죠. 그래서 먹을 갈아서 미세하게 그 글씨를 잘 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필체가 수려하다 이렇게 되고, 일에 있을 때는 학력소지라는 뜻입니다. 뭐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자가 기초학문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응용되는 뭐 그런 학문이 아니고, 예를 들면 그 물리학, 분자학, 지구학,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이 자수가 뜻하거든요. 그래서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기초 학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근데 자자에다가 옆에 묘자가 들어가면 이제 자묘형이다 보니까 그 가공성이 강한 이런 그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는데,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성을 쓰는 그런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. 연구직에 많이 있고요. 그런 일반 의료계통에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의료계통 연구하는 계통 뭐 이런 계통이 좀 많이 있고, 그다음에 시지는 자식무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연관성이 있는데, 갑자기 이렇게 자식무이라고 하는데, 요거는 시가 가진 특성이 이제 내 개인적인 얘기죠. 여기는 이제
조상 자리고 여기 부모 자리고 부모 자리이고 내 사회성을 나타내는 자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지 수료라는 거는 뭐 일단은 예전 문장과다 이렇게 하니까 뭐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자식무의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제가 아까 전에 밤 11시 30분에서 1시, 그 다음날 새벽 1시 30분이라고 했죠.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잘 시간입니다. 그리고 이 자가 씨앗이다 보니까 자식들은 이 씨앗에서 다 출발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만의 그런 밭을 찾아서 꽃 피우고 싹 틔우려고 해서 떠나죠. 그래서 밤이기도 하고, 이 결국 자식은 자식만의 그 밭을 찾아서 떠나서 나는 결국은 혼자 된다, 외롭다,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기대기 힘들다, 그렇게 해서 좀 자식무의라는 거고 있고, 자식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서 나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자수에 대해서 이제 그 개괄적인 얘기는 다 했는데, 그럼 자수하고 해수가 수입니다. 수의 대표적인 그 기운이 자수하고 해수인데, 차이점을 생각해 놓으시면 해석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는데요. 자수는 이 물이라기보다는 농축된 씨앗입니다. 그리고 해수는 진짜 흘러가는 물입니다. 그래서 우리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. 해수가 지사의 명마자 이진사의 그룹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해수는 마무리 기운입니다. 12간지 중에 마지막 글자고요. 그 다음에 6음이에요. 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가는 글자거든요. 그 다음에 그럼 자수는 뭐죠? 이거는 마무리고, 이건 반대로 시작입니다. 출발. 이라는 뜻이 있고, 그 다음에 자수의 본질은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해수하고 자수하고 좀 크게 구분되는 거는 그건데, 자수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, 씨앗은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이 뜻이 저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새로 시작하는 청년, 학생, 그리고 뭐 저같이 나이 인생 이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미세하지만,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고 초라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치열하게 어쨌든 모든 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끝내는 창대하는 거를 창대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첫 간지 자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정의 내리고,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쭉 그거를 이제 자수부터 시작했으니까 12간지를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걸 쭉 다 읽고 사주를 보실 때 큰 틀의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,
그 육친을 통변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